양측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심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건 씨가 상당히 거친 말을 하면서 A씨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A씨는 김용건과 나눈 대화 녹취록과 문자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올해 76세인 원로배우 김용건 씨가 뜻밖의 혼전 임신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상대 여성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황인데요. 나이차부터 그 과정까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입니다. 먼저 상대 여성 A씨와의 나이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A씨는 올해로 37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39세의 나이차가 나는 셈입니다. 특히나 두 사람은 2008년 드라마 종영파티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A씨가 24세의 나이 때 처음 인연을 맺은 뒤 무려 13년 동안이나 관계를 이어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올 초 A씨의 임신과 함께 틀어지게 됩니다. A씨는 아이를 낳기를 원했고 김용건 씨는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A씨는 갈등 끝에 지난달 24일 김용건 씨를 낙태 강요 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도 벌써부터 지칩니다. 어찌됐건 A씨는 최근 경찰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취재에 들어가 봤는데요. 먼저 김용건 씨를 비롯한 양측 변호인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일단 김용건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건 씨는 이 사건의 소통 창구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일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은 김용건 씨의 변호인 임방글 변호사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고소를 당한 게 맞다. A씨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 김용건 씨가 처음에 너무나도 당황해서 반대를 했다. 하지만 5월 이후 그 아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 낙태 강요 미수죄로 피소를 당한 것처럼 전해졌지만 김용건 측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 강요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강요 미수죄로 김용건 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건 씨는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해 정확히 어떤 죄로 피소를 당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강요 미수와 낙태 강요 미수는 어감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며 공론화가 됐습니다.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하정우, 차윤아라는 장성한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간 상황이라 3부자 가운데 가장 빨리 출산을 마주하게 된 셈인데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그간 배우로서 쌓아온 이미지와 명예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 탓에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반대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였는데요. 양측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심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건 씨가 상당히 거친 말을 하면서 A씨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김용건 씨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여자분의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것 같다. 이후 출산을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A씨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고소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고소전까지 비화된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사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강요 미수 아닙니까? 강요 미수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용건 씨가 구금이나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낙태를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이미지와 명예, 그야말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에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선 변호사에게 A씨와 김용건 씨가 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선 변호사는 갈등 과정에서 A씨가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낙태 반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김용건 씨 측은 5월 이후에는 출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고 A씨 측은 그런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언쟁 과정에서 나온 A씨의 상처입니다. 김용건 씨와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A씨가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이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A씨는 김용건과 나눈 대화 녹취록과 문자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역시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 안에는 김용건 씨의 상당히 거칠고 심한 말들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김용건 씨는 지금보다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 가지로 A씨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뭘까요? A씨는 김용건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돈 등의 물질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물질적인 내용 없이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의아하긴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가 된 이상 양측은 이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A씨가 원하는 만큼의 진심이 전해지려면 김용건 씨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A씨와 김용건 씨는 과연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 부분 역시 큰 관심이 쏠리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저는 김용건 씨 측 관계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여자친구 A씨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김용건 씨 측에서 여자친구요? 라고 반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김용건 씨와 A씨가 동거를 한 사이냐라고 물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다 였습니다. 여자친구라고 명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있는 사이, 그런 관계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어왔습니다. 저는 또한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제보를 접했는데요. 바로 김용건 씨의 여자친구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김용건 씨는 지난해 12월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예능에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용건 씨는 황신혜 씨에게 마음을 드러내며 이른바 우리 결혼했어요 식의 연애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시 사랑했을까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아닙니까?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안 하는 척 황신혜 씨와 로맨스를 연출했다면 시청자를 기만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한 제작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건 선생님이 예능 투입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귀뜸해 왔습니다. 물론 당시 헤어진 여자친구가 지금의 A씨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여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했고 지금은 여자친구라는 명칭에조차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것이죠. 갈등 이후 김용건 씨와 A씨는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용건 씨는 갈등 이후 A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A씨가 받지 않았다라는 뜻을 전해왔고 A씨 역시 특별히 차단 등을 하진 않았다. 다만 갈등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사에게 일임한 상황이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용건 씨가 76세의 나이에도 젊은 여성에 대한 편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인데요. 김용건 씨는 갈등 이후 지인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용건 씨가 너무나도 속상해한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태어날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라고 전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A씨 측은 그게 김용건 씨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